이 시크릿 주주 언제 방송 나가냐고 채팅창 통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오늘입니다. 월수금 7시 20분마다 저희가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하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도 장은 살아 숨쉬니까요. 좀 반응이 왔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등했던 종목들, 앞에서 저희가 뭐 페인트주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보고 여기 하나에 대해서 부장님의 좀 코멘트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예. 그 한세실업, 바텍, 노르페인트가 이제 전일장에서 급등하고 또 시간 내에서 급등한 종목들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한세실업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어제 그 의류 OEM 회사들 주가 다 좋았거든요. 맞아요. 요새 의류 기업들 주가 은근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그래서 뭐 의류나 패션에 요즘에 유독 관심 많으시냐고 제가 물어본 것도 요새 진짜 시장의 관심도 모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류주가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 섹터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실제 뭐 백화점 매출에서 뭐 남성복 매출이 처음으로 뭐 여성복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경기 회복을 또 반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남성복 네. 매출은 잘 늘질 않아요,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근데 이제 향후 소비가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라는 또 증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의 그 OEM 매출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메시코리아 지분을 인수한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장중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스24랑 이제 공동으로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정도 확보를 하고 52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메시코리아가 뭐냐면 이제 부릉이라고 이렇게 뭐 배달 같은 거 대행해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당일 배송, 즉시 배송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좀 떠오르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조금 이제 일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의류 업종에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사업을 좀 이쪽으로 좀 다각하려는 좀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그 OEM, 그러니까 본업에서 좀 OEM 쪽도 지금 실적이 워낙 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어쨌든 잘 맞물리면서 어제 좀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이런 이제 이벤트로 좀 올라간 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보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본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가시되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실업은 전반적으로 좋은 의견은 나왔으나 어떤 자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관심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바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그 엑스레이 장비 업체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뭐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치과 의료 장비 쪽에서. 근데 이제 작년도에 당연히 사람들이 그 치과를 안 가잖아요. 네. 못 가니까 실적이 당연히 좀 약간 이제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비슷한 라인이죠. 그 이제 임플란트 회사도 그렇죠. 주가가 엄청 뜨겁거든요. 네. 뭐 요새 오스테 임플란트가 물론 이제 분할 이슈가 있어 좀 빠지긴 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올라갔던 배경이 중국의 이제 회복 때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텍도 중국 쪽에서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덴탈 산업 자체가 워낙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더욱더 고성장을 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서 좀 회복세가 확실히 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이 회사는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뭐 구강 스캐너라든가 엑스레이 장비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내재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좀 올해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어떤 이벤트에서 의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어제도 이런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견조하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전에도 염승환 부장님께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도 해주셨었거든요. 가격 메리트도 있었다라고 급등하기 이전부터 얘기를 해줬었기 때문에 바텍도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노르페인트는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노르페인트 간단하게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하고 제가 화학업종 좀 그냥 섞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요새 어쨌든 이제 모든 게 다 쇼티지잖아요. 쇼티지고 공급은 부족한데 전방 산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페인트도 왜 올라가냐면 건설 아니면 뭐 선박
거기에 자동차까지 지금 전방 산업이 좋은데 네. 다 그쪽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공급은 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튀는데 물론 노르페인트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고는 네. 하더라고요, 일부.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페인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실 때 요즘에 숨은 화학주 찾기가 되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롯데케미칼 같은 그냥 너무 잘 알려진 기업이 아니라 진짜로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출근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보고서를 보고 왔는데 네. 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방금 아마 보고서 나왔을 겁니다. 그 삼양홀딩스라고 예. 그 회사 자회사 중에 삼양 이노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상장인데 네. 그 회사가 BPA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 에폭시 아까 페인트 원료 이거 만든 수혜인데 이게 또 숨겨진 지금 가치가 발현이 돼서 아마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투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거죠. 숨겨진 화학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찾기가 요새 유행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화학회사 내에서 너무 뻔한 기업들보다 한번 진짜 숨겨진 기업들 보고서 통해서 잘 찾아보시면 그게 또 지금 장에서 딱 맞는 전략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사까지 그 찾을 여력과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예. 결국에는 부장님의 숙제만 늘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노르페인트까지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AS도 해보도록 할 텐데 4월 19일에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셨던 송원산업과 유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흐름들 보면 참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부장님께서 종목을 잘 연구해서 잘 찾아오신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부장님의 영향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근데 둘 다 여전히 싸요. 여전히 싸기 때문에 그때 말씀 이제 10% 올랐다고 해서 끝은 아니고 더 간다고 보고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송원산업과 유니드도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석유화학 기업들인데 굉장히 숨겨진 회사들인데 이런 중소형 석유화학 회사들이 지금 각각의 매력을 뽐내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공급은 부족하고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는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평가된 그런 기업들이니까 여기서 10% 정도 더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한데 다만 좀 올랐잖아요. 올랐으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들고만 가시고 또 오늘 미국장이 빠져서 뭐 조정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조정 나올 때 한번 재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모두 저희가 월요일에 방송하면서 이건 참 생소한 기업인데요 라는 말을 덧붙였었는데 결국 이런 생소한 기업들이 갑니다. 10% 이상의 상승률에다가 플러스 한 1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보유자 관점에서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까지 이렇게 맞춰드렸고요. 화면 통해서 그러면 오늘 개장 전 필수 체크포인트 어떤 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시 유가와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란 동결 자금이 풀리기도 했었고 또 요즘 들어서 관련 뉴스들이 좀 나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요새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미국이 사실 이제 그 후로 이 핵협정 그 뭐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걸 탈퇴를 하면서 이란 제재가 가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좀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란과 또 이 협상을 해서 재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투자자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일단 이제 이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그 선박 중개업체 중에 깁슨 십 브로커라는 그 회사가 하나 있어요. 예. 여기서 예측을 했는데 이란 핵 협정에 만약에 다시 한번 지금 영국, 프랑스라든가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이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됐을 때 그 변화를 전망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란이 다시 뭔가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면 분명히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겁니다. 뭐 이란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산을 해도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막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운송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원유가 생산이 된다는 건 정유업종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 유가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도 지금 계속해서 증산을 하고 싶은데 네. 유가가 또 떨어질까 봐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란이 선제적으로 이런 게 풀려가지고 증산을 하게 되면 사우디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또 증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들만 또 손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가에 조금 약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정유업종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조선 업종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유를 또 생산을 해서 누군가 운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선박이 필요하니까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탱커선에 대한 수요. 지금 요즘에 조선주들도 저도 좀 시각을 많이 바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가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일단 1순위로 조선주를 꼭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미리 좀 알아놓으시면. 그래서 말씀드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역시 건설회사. 네. 그러니까 이란이 경제 재건을 했을 때 한국의 또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일부 거기 이미 사무소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못하지만 이게 경제 재개가 풀렸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또 대표 건설사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이 내용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이나 건설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그러면 종목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저번에 조선주 한번 말씀을 드려서 네. 건설주 중에서는 역시 그 DLENC입니다. DLENC가 대림산업 뭐 아실 거예요. 네. 유명했죠. 옛날에 이란하면 그냥 대림산업 떠올릴 정도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연락사무소가 지금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이쪽에 이란 쪽에. 그래서 아마 그 DLENC가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이게 뭔가 잘 그 합의가 돼서 경제 재건이 시작되면은 아마 DLENC 주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DLNC 자체가 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GS건설보다 월등히 싸고요. 예. 시가총액으로 봐도 싸고 요즘에 그 또 주택 분양과 관련해서 건설업종 계속해서 좋은 모습인데 민간과 공공에서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 오세훈 시장은 좀 민간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빅사이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저는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LNC에 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그 염승환 부장님 영상 유튜브 통해서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DLENC에 대해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네.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셨고 국내 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도 여기 해외 수주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 포인트를 짚어주셨었는데 실제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 통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신 바 있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DLENC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앞으로의 흐름들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가 내 거래에서 특징주들 살펴봤죠. 그리고 개장 전 필수사항 살펴봤죠. AS까지 살펴봤죠. 괴롭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리포트 통해서 또 관심 있게 매력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 오늘은 어떤 종목 꼽으셨어요? 그래서 요새 좀 잘 보고서 안 나오는 기업 중에 새로 나오는 거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그 유니드가 그랬던 거고 네. 이제 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무림 PMP라고 있습니다. 네. 이 제지업체인데 사실 제지업체 하면 다 골판지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골판지 회사 주가들이 정말 엄청난 상. 또 거기다 활용 정점이었던 게 쿠팡 딱 상장하면서. 네. 근데 반대로 다른 제지업체들은 정말 철저하게 눌려주고 있었어요. 뭐냐면 한솔제지 같은 인쇄용지라든가 뭐 산업용지 같은 만드는 우리 흔히 이제 백상지라고 하는데 뭐 이제 과자 포장 용기라든가 네. 이런 쪽도 물론 업황이 나쁜 건 아닌데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네. 되게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 대표 기업이 저는 무림 PMP인 것 같아요. 이제 보고서 내용 좀 첨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회사는 되게 좀 다른 회사랑 특이한 게 펄프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만들 때 펄프가 원료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종이를 생산까지 딱 하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다 완성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펄프 가격이 올라갈 때는 사실 제조업청한테는 좀 부담이 돼요. 네. 원재료 비용. 근데 이 회사는 달라요.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근데 최근에 모든 원재료 가격이 다 오르거든요. 근데 펄프 가격마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근데 이것까지는 지금 사실 생각들을 많이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보고서 보기 전까지는 그랬었나?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제 읽고 나서 저도 한번 이게 머리가 한번 딱 맞은 것처럼 예. 펄프도 있었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매출액 대비해서 30%나 지금 차지할 정도로 펄프 부분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연동이 좀 될 것 같고 현재 작년 3분기에 537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연말에 595달러, 올해 지금 855달러까지.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점프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인쇄용지가 있는데 인쇄용지가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프린트할 때 쓰는 종이 네. 용지잖아요. 이게
작년도에 별로 안 좋았던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하는데 네. 굳이 인쇄용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줄었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탈출을 하게 된다면 인쇄용지도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솔재지한테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꼭 그렇죠. 무림 PMP만 아니라 그래서 무림 PMP를 비롯해서 좀 인쇄용지 비중이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보다는 한 62.4%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를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방은 단단한데 갑자기 실적 전망치가 딱 올라간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게 투자 시점이 될 수 있는데 주가도 많이 오른 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6,000원 정도 한번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500원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펄프 가격이 오르면 제지 업체들은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여기는 펄프 가격 올라도 좋고 펄프 가격 오르면 제품 가격 나중에 또 올린다는 네, 얘기 맞아요. 나올 텐데 그러면 또 좋고 이중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림 PMP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 6,000원과 손절가 4,500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심 있게 이 종목에 대한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 사실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의 눈이 대형주로 갔다가 중소형주로 갔다가 좀 그렇긴 합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3,200은 뭐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는 보고 있고요. 일단 어차피 이제 전고점을 넘겼잖아요. 넘긴 상황이고 역대급 이제 지수를 보게 됐는데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전혀 아무도 흥분을 안 하고 있어서 맞아요.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흥분할 때 조금 그때 조심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흥분 안 하고 있고 또 고객 예탁금이요. 지금 벌써 은근슬쩍 늘어나가지고 벌써 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60조 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69조 원까지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빠졌지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지금 대형 수출주들이 되게 부진해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부진하지만 이 기업들이 가지 않고는 증시가 레벨업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간다고 해서 버리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담아 가시면서 일정 부분 포트를 유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전략이 요새 중소형주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무림 PFP뿐만 아니라 아까 유니드, 뭐 삼양홀딩스 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쪽에서 뭔가 숨겨진 가치가 딱 발현이 되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튀는 습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중소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던 작년에 뻔했던 그런 종목들보다 올해 새롭게 부상하는 이름을 못 들어봤던 중소형주 발굴을 좀 지금은 계속해서 힘을 쓸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중소형 발굴에 좀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그야말로 부장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제 중소형주도 물론 넣어야 되겠지만 대형주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지수가 전고점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고 더 가려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요즘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뻔하거든요. 그 종목들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차 좀 지루하더라도 지금에서라도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만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소형주가 워낙 뜨겁지만 결국엔 시장의 방점을 찍는 거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네.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철저히 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안 갈 때 사야지. 또 대형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갈 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오면 그때 또 뒤늦게 쫓아가시는데 그럼 또 타이밍 늦으니까 외국인과 계를 같이 하셔서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워낙 많이 팔아요 지금 네. 대형주를.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기관의 매도가 좀 완화될 때 그때가 좀 출발할 수 있는 좀 시점이 아닌가. 근데 그 타이밍은 좀 우리가 아직은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이제 어제 돌파한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과 이 종목 매수세를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관심을 가져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외에 또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전략 짜드렸으니까 오늘 나왔던 종목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